이제 두 번째 시간 한번 보시게요. 거기 이제 3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이제 우리 농작물 재보험의 형태를 보험금 산정 방식 있죠? 정확하게 말하면 피해율 산정 방식이에요. 피해율 산정 방식. 이거에 따라서 이제 보험금 나가는 건데 이 피해율 산정 방식에 따라서 맨 처음에는 수확 감소 보장 방식이 있고 생산비 보장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뭐 과실손해 보장 방식 이렇게 있어요. 얘네들이. 잠깐만요. 수확 감소 보장이다. 수확 감소 보장. 여기 있는 수확이 감소를 보장한다 그 말이거든요. 뭘 수확량이란 말 빠져 있어 지금. 그래서 이렇게 시험 볼 때 그냥 수확 감소 보장의 정식 명칭인데 어떤 문제집이나 아니면 다른 데 시험 볼 때 수확량 감소 보장해도 맞는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계약자분이 계세요. A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주장하는 거예요. 수확량이 300kg 감소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300kg. 그러면 물어봐요. 저희가 어디에서 300이 감소했냐라고 물어봐요. 하시는 말씀. 작년에는 그래요. 아니면 평소에는 그래요. 작년에는 평소에는 2000kg 나오던 것이 이렇게 300kg 감소해서 올해는 1700kg만큼만 수확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되셨나요? 근데 계약자 A가 봤을 때는 이게 감소한 거지만 B라는 사람이 봤을 때 1700은 원래 1700이 나오는 양반이에요. 원래가. 되셨나요? 그러면 계약자마다 이 말이 달라지겠죠. 아니면 계약자 A만 놓고 봤을 때 제가 가서 보니 2000에서 300만 원 감소했다라고 할 수도 있고 다른 조금 미숙한 평가사한테 가갖고 3000에서 300kg 1500에서 3kg 잠깐 말이 바뀔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기준이 되는 수확량이 계속해서 바뀔 수 있잖아요. 주관적으로. 그래서 농협에서는 얘를 정해놨어요. 딱 계약자마다 농지마다 그 수확량을 정해놨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 평년 수확량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한다고요? 평년 수확량. 얘가 뭐다? 보험금 지급하는 기준이 되는 수확량이다. 되셨나요? 1과목에서 얘를 굉장히 자세하게 배우실 거예요. 1과목 하실 때 공식도 나와요. A 플러스 B 마이너스 A는 막 나오는데 한 2번 정도만 공부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평년 수. 그럼 이 평년 수확량을 딱 어떤 계산 방식에서 정해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5년간 뭐 조사해서 근데 그 정해놨어요. 여기 방법 있습니다. 정해나가고 이 평년 수확량보다 이 평년 수확량 뭐냐면 태풍이나 뭐 같은 게 이 재해가 없을 때 수확할 수 있는 수확량이거든요. 근데 재해가 없다는 소리는 무슨 말이냐? 일반적으로 비 내리는 거 다 내려요. 장마 다 집니다. 다 지는데 태풍이 안 온다. 그런 거예요. 태풍이 안 온다, 강풍이 안 온다. 뭐 그런 애들입니다. 특별하게. 그래서 이 평년 수확량이 만약에 1000kg이다. 근데 재해가 와서 피해 조사를 해보니 우리가 조사하는 조사 방법에 따라서 조사를 해보니 우리가 조사한 조사 수확량이 600kg이 나오는 거예요. 600kg. 얼마 손해예요, 지금?
400. 피해율 몇 %예요? 40%죠? 어떻게 계산하셨어요? 1000에서 600 빼가고 1000원 나눴죠? 그걸 나중에 배우신다고. 평수, 미평액을 배우신다. 직관적으로 판단하셔도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조사 수확량이라는 표현이 있죠? 얘는 그냥 수확량. 조사 수확량. 아니면 실제 수확량. 되셨나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 여러분들이 농작물 재배보험 공부하실 때 수확량 나오잖아요. 그럼 보통 이제 그냥 우리가 농민들하고 이야기할 때 수확량 그러면 그 농민이 직접 콤바인이나 뭘 돌려가지고 나온 수확량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농작물 재배보험 우리 2차 공부하시잖아요. 그때 수확량은 뭐다? 평가사가 그 매뉴얼대로 조사한 그 수확량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 한다? 수확량, 조사 수확량, 실제 수확량 이 세 가지를 혼용해서 쓰고 있어요. 다 같은 말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감소한 부분 얼마예요? 400kg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감소한 부분, 이 감소한 부분, 감소량 그래. 감소한 부분을 보장하는 거. 그래서 뭐라 한다? 수확 감소 보장 그래. 여기에 들어가는 품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단 논작물 다 들어가요. 논작물.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알고 계시는 감자, 고구마, 옥수수, 차, 마늘, 양파 막 있거든요. 나는 언제 저렇게 될까? 다 됩니다. 나중에 되면이. 그런 애들도 다 수확 감소 보장이에요. 그런데 이 수확 감소 보장 말고 포도 같은 것도 있어. 포도. 그런 애들도 있고. 근데 이제 수확 감소 보장 말고 얘네는 수확량 따지기가 좀 어려운 애들이 있어요. 수확량을 어떻게 하기가. 그래서 사고 날 때까지 피해가 발생했을 때까지 들어간 비용 있죠. 비용. 그 비용을 뭐라 하냐면 생산비라고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그 생산비를 보장해 주는 게 있어요. 그걸 뭐라 한다면 생산비 보장이 가장 대표적인 게 고추예요. 고추. 뭐라고요? 고추. 고추는 아시다시피 수확을 한 번에 하는 게 아니죠. 이게 한 번 따고 두 번 따고 세 번 이게 뭔 물이라는데 한물 두물 그걸 따는 거죠. 한물 두물 세 물. 많이 따는 네 물까지 따는데. 그래서 이 다 딸 때까지 사고 나면 날 때마다 보험금이 나가요. 생산비. 매년 제가 그래요. 고추 나옵니다. 또 나와요. 작년에 나왔는데 또 나올 거예요. 나와요 또. 고추는 매우 중요한 거니까 또 나옵니다. 올해 시험 볼 때도 그랬어요. 시험 볼 때도 고추 나온다고. 오지겠으면 제가. 고추에서 이제 날짜 다 나왔으니까 이제 뭐냐면 조사하고 나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까지 나옵니다. 그거 나온다고 했는데 나왔어요. 매년 나와요. 뭐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제 또 나올 거니까. 브로콜리. 그 대표적 브로콜리도 있고 메밀 아시죠? 메밀. 그다음에 대파, 그런 시금치, 쑥갓 같은 것도 다 보상돼요. 아니, 단호박, 무시파수가 아니고 단호박, 그다음에 또 메밀 뭐 그런 애들도 다 보상이 돼요. 생산비 보장. 이 수확 감소 보장 중에서 가격이 하락된 거 있죠? 아까 제가 가격이 하락된 걸 뭐 기준이 되는 가격에서 공판장 가서 들어간 가격이 떨어진 거에 뭐라 했어요? 제가 농업 수익 감소 보장. 그냥 수익 감소하세요. 뭐라고 한다고요? 수익 감소. 그런 애도 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과일 중에서 뭐 중에서? 과일 중에서. 여러분들 이거 헷갈리실 거예요. 처음 공부하실 때 우리가 자주 쓰는 말 중에 과수가 있고요. 과실이 있어요. 과실. 차이가 있을 거예요. 과수는 과일 더하기 나무. 과수. 그 다음에 과실은 그냥 과일이에요. 과일. 근데 이 나무 그 과일이죠. 우리가 과일 상품 중에서 수확 감소 보장이 되는 애가 있고 이런 애도 있어요. 이런 단어.
과실손해 보장이라는 상품도 있어요. 자, 지금 제가 좀 디테일에 들어갔는데 혹시라도 저 인간이 좀 오버하는 거 아닌가? 아, 그냥 오버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오버, 욕바 떨고 있으니까 그냥 넘겨줘도 돼요. 이해 못하시면 넘어가셔도 돼요. 이제 시간 많으니까. 얘는 어때? 얘는 뭐예요? 수확량 따졌자 조사 자체예요. 얘는 조사 자체를 어떻게 하냐면 과일이 얼마만큼 피해를 입었는가 피해율 따지는 거예요. 자체로 그냥 과일 개수 10개 그러면 여기서 몇 개 피해 얘는 몇 퍼센트 피해라고 따지는 애들이 아니면 과일 그 복분자 같은 경우는 가지 있죠 가지 피해도까지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확량을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지고 과일 자체 피해를 따지는 거다. 아까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이 있었잖아요. 사과, 배, 단감 그런 애들 그런 애들이 과실손해보장 개수 따지는 거예요. 떨어진 개수 중에서 몇 퍼센트 피해 입었는가? 달려위에서 피해 입은 것 중에서 몇 퍼센트 피해 입었는가? 그걸 보고 뭐라 한다? 과실손해보장. 여기에 들어있는 감귤을 아시죠? 감귤. 복분자, 무화과, OD 그런 애들이 여기 과실손해보장 방식이고 명백하게 나왔지 않았지만 저기 있는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도 과실손해보장 방식.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시면 뭐 제가 품목도 막 적어놨죠? 거기다 그냥 가볍게 막 보세요. 지금 뭐 하실 건 아니고 뒤에 보시면 생산비 보장 방식 보이시죠? 거기에서 보시면 노지작물 해가지고 한번 읽어볼게요. 보험기간 내 보상하는 손해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고 발생 시점까지 작물을 재배하기 위해 투입된 생산비를 피해를 따라 보상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노지밭작물에 보시면 고추 동그라미 쳐보세요. 고추. 거기 시설작물 보이시나요? 시설작물에 보시면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냥 딸기. 딸기. 그 다음에 그 밑에 시설 버섯 중에서 이제 좋아하시는 거 하나 적으시면 돼요. 뭐 좋아하세요? 표고버섯. 여러분 나중에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 표고버섯은 어떻게 재배한다. 느타리버섯은 어떻게 재배한다. 그다음에 양송이버섯, 새송이버섯은 어떤 식으로 재배한다. 그 재배 방법을 또 알려드릴 거예요, 제가. 자, 밑에 보시면 괄호 4번에 이제 보시면 원예 시설 뭐 나오죠. 원예 시설. 여러분 아시는 지나가다 보시는 비닐하우스 있죠? 그거 말하는 거예요. 비닐하우스에서 시설 작물이나 저기 있는 버섯 재배사를 하는데 하우스가 이렇게 있어요. 얘네들은 어떤 식으로 보상을 해주냐? 하우스에 뼈대가 있죠. 세 글자로 구조체, 두 글자로 골조, 다른 세 글자로 뼈다구, 뼈대. 그 다음에 얘만 있으면 안 되죠. 얘를 덮고 있어야 되는 게 있어야 되겠죠. 그걸 보고 이제 비닐로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이제 공부하시니까 피복제 하시면 뭐라 한다고요? 피복제. 얘네들은 보상해 준다. 얘네들 보상해 준다. 그래서 안에 있는 옮길 수 있는 물건들, 보일러나 뭐 난방기나 뭐 그런 애들은 다 보상 안 했죠. 얘네들은 뭐다 동산시설이에요. 동산시설. 동산시설은 안 된다. 자, 넘겨보시면 마지막으로 동그라미 1번에 거기 안에 뭐 나무를 보장해주는 품목 해가지고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 뭐 참다 그거 보지 마세요. 그냥 나무를 보장해주는 품목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무를 보험 가입할 수 있는 품목이 있다. 그 다음에 혹시 그 담양 가시다 보면 고서라고 아시나요? 고서? 고서 그 광주댐 올라가는 길에 보면 포도밭 검사 많죠? 포도밭 보시면 포도만 덩그러 있어요? 아니면 뭐 덮어놨어요? 덮어놨죠? 그게 보고 우리가 비가림 시설 그럽니다. 뭐라 한다고요? 비가림 시설. 비가림 시설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품목이 있으니 그게 세 개는 꼭 외우셔야 됩니다. 나중에 외우실 거예요. 포도, 대추, 참다래. 한번 해보세요. 뭐라 한다고요? 포도, 대추, 참다래. 그 다음 밑에 보시면 병충해를 보장해주는 품목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복숭아, 고추, 감자 보이시죠? 벼가 보이시나 벼? 예. 위에 이렇게 있을 거예요. 복숭아,
감자. 고추 감자인가요? 네, 고추 감자. 고추 감자. 자, 복숭아는 세균 구멍병, 고추는 외우지 마세요. 감자도 외우지 마세요. 언제 외우시냐? 시험 보기 바로 전에 외우세요. 그때 외우고 시험 끝나면 딱 까먹으면 돼요. 제가 하시나 하세요. 하도 외울 게 많아서 그래요. 먼저 중요한 것부터 외워놓고 올해도 시험 볼 때 제가 고추에서 이거 1급 이제 나왔으니까 2급 나올 수 있으니까 고추만 외워보세요 했는데 이거 나왔어요. 시험. 또 나와요. 얘만 보시게요. 복숭아 뭐다요? 세균 구멍병. 복숭아 보시면 노란색 봉지 씌워놓죠. 복숭아의 가장 큰 피해가 뭐냐면 천공, 구멍이 뚫리는 거예요. 그게 두 가지 형태입니다. 하나는 노린재 피해가 있어요. 노린재. 병해가 있어요. 세균 구멍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노란색 해놨잖아요. 그러면 노린재 피해는 별로 없어요. 근데 물 타고 쭉 들어오면서 뭐가 생긴다? 세균 구멍병이 생겨. 이게 구멍이 뚫려버려요. 여러분들 그래서 복숭아 그 박스로 되어 있는 거 이쁜 것들 있죠? 걔네들은 못 보고 양동시장이나 말바우 시장이나 그 재래시장 있잖아요. 그럼 좌판에 할머니들 깔아놓고 팔거든요. 거기에서는 보여요. 거기서는.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은 일단 고추도 병충. 그러니까 얘네는 종합위험이다 그러면 자연재, 조수의, 화재는 기본으로 깔고 가고 또 뭐다? 병충해까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얘는 보통약관이에요. 무슨 약관이라고요? 보통약관. 다시 말씀드리면 보험료를 한 번만 내면 돼요. 따로 안 내도 돼요. 그런데 더 있어. 뭐라고요? 표는 특별약관이 따로 내야 돼요. 보험료 따로 내야 됩니다. 그런데 전국에 벼농사 짓고 벼 보험에 가입하시는 분들은 이 병충해 특별약관에 100% 거의 가입합니다. 예, 99.999%로 제가 한 7년 벼조사 하면서 딱 한 번 봤어요. 제가 조사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조사했는데 벼병충해 특별약관이 노로 돼 있는 사람 하나 있어요. 노로. 딱 한 번 봤어요. 딱 한 번. 그 외에는 무조건 다 가입합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나중에 되면 보통약관 넘어갈 거예요. 사문화됐어요. 거의 사문화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나 다라에 보시면 라번에 있죠. 라번. 밑에 보시면 복숭아, 고추, 감자는 보통약관으로 병충해를 보장하며 벼는 특별약관으로 보충해 보장한다 되어 있죠. 요걸 좀 알고 계시라 그 말입니다. 자, 그다음 제가 뭔 말 했으면 들려다가 까먹어버렸네 아까. 넘겨보시면 일단 기억나면 말씀드릴게요. 예. 여기까지 하시고 이제 용어 정의 들어갈 거거든요. 이제 어려워요. 여기는 이제 제가 설명을 자세히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혹시 괜찮으니까 동영상 보신 분은 이제 질문 남기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이런 복장이잖아요. 제가 지금 우리 랜드3 학원에서 5, 6, 7, 8, 9, 10, 7년째 거의 7년째 강의하고 있는데 이 복장 강의한 적은 제가 처음이에요. 처음. 원래 좀 더 깔끔하게 입고 하거든요. 제가 깔끔하게 하는데 이렇게 입었으니 나중에 동영상 보신 분들은 남겨주세요. 예,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릴 테니까 우리 평가하는 데서 좀 뭔가 좀 궁금한 사항이 혹시 있으신가 전화 하는 거 하시게 질문 한번 해. 평소에 이제 손해평가사를 어떻게 알고 접했다 뭐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갑자기 질문하시라니까 조용히 좀. 예, 한번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라고 답변해 드릴 테니까. 그러면은 이제 프리랜서로. 안 돼요, 그거는. 네, 그게 지금 어떤 형태냐면 그 말씀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이제 오늘 정신이 하도 없어갖고 오는 바람에 그 말씀 안 들어갔는데 우리 손해평가사 분들이 합격하시잖아요. 합격하시면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일을 하는 경우가 뭐냐면 협회가 있어요. 손해평가사 협회가 두 군데가 있어요. 한국 손해평가사 협회가 있고 제가 한국 이겁니다. 그다음
그다음에 농업재해보험협회가 있어요. 농작물재해보험협회가. 그래서 농재고 그러는데 두 군데 협회가 있어요. 그는 회원제예요. 네. 회원제고 재해보험 사업자나 이제 농림축산식품부 있죠. 거기서 인정한 비영리 단체예요. 근데 여기서 뭐를 하냐? 회원들을 모아가지고 그 회원들이 이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관리를 해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각 도, 광역시마다 지회가 있어요. 지회가. 사칭에 보면 전남지회 있죠? 전남지회. 근데 광주지회는 저기 삼각동에 있어요. 농업재해보험협회는 전남지회만 있고. 협회에 가입하셔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뭐 몇 월 며칠 날 조사가 있으니 참여할 수 있는 사람 아니면 순번을 정해놔요. 제비뽑기로. 그래가지고 양파 조사 나가는데 50명 필요하다. 그러면 1번부터 50번. 그다음에 이 사람들 끝나면 그 다음에 51번부터 100번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두 번째는 이제 우리 그 보험 설계사 분들이나 손해사정사 분들은 이제 그 원수사에서 그 보험 그 코드 번호가 나와요. 우리도 코드 번호 나와 농협에서 나와요. 그거 가지고 우리 조사를 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조사를 나갈 때 협회에 들어가시면 이제 이런 경우에 있어요. 부부가 합격하셔가 동반 합격하셔가지고 가입한 그 조사를 나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부부끼리는 이제 경제 공동체죠. 그래서 같이 조사를 보내줘요. 같은 저로. 만약에 안동이나 뭐 영주나 뭐 그런데 총성이나 뭐 그런데 조사를 나간다. 숙박비가 들 거란 말이에요. 숙박비가 한 번만 들겠죠. 한 번만. 그런 이점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사를 나가면 이제 저는 이제 좋아하는데 이제 어떤 분들은 좀 싫어하시는 분도 있는데 다른 지역에 가서 막 한 달 정도 있다 올 수도 있고 짧으면 일주일 정도 있고 길면 한 달 정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가입하시는 거 있고 저기 이제 그 손해 사정 법인이 있어요. 회사가. 그 회사에 취업할 수도 있어요. 취업하면 이제 4대 보험 다 되고 우리는 회원이니까 안 되는 거고 거기 가갖고 이제 일을 하시면 많이 하셔요. 1년에 365일이다 그러면 거의 한 200일 이상은 일합니다. 집에 못 들어와요. 집에 못 들어요. 남자분들은 정말 좋아하세요. 또 여자분들 중에서 이제 애들 다 키우신 분들, 예? 그런 분들은 이제 가실 수도 있고. 제가 아시는 평가사분은 애들이 중학생이고 초등학생인데 애들한테 이제 세탁기 돌리는 거, 전자레인지 켜는 거, 밥솥 돌리는 거 다 알려주고 가갖고 한 달 동안 조사하고 오시고 그러신 분도 계시고. 남자분들 체력 좋으시다 그러면 법인 가셔도 됩니다. 일 많아요. 운전 좋아하신다 그러면 가셔도 돼요. 그런 식으로 일을 받아서 하는 거고 저는 이제 저 광주지에 소속돼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일감이 들어와서 이제 일을 하는 거고 혼자서 프리랜서로 만약에 이제 저도 그렇거든요. 자격이 있다면 제가 친한 사람이 농협 지점장이거든. 그 동네를 내가 다 먹어불자 라는 식으로 했는데 그게 아닌 거야. 와요. 만약에 저 보고 이만큼 조사를 해달라 그러면 받아가지고 이제 올려줘야 돼요. 올려줘서 또 배우고 n분의 1 해야죠. 안 그러면 이제 누구는 더 많이 해보고 누구는 적게 하거든요. 예전에는 그 저기 뭐냐 수입이 좋았어요. 평가사 올해도 괜찮을 거예요. 올해도 괜찮을 겁니다. 수입이 뭐 알고 뭐 인터넷에 다 돌아다니는 말인데 그 말 중에서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말 중에서 부정확한 말이 많아요. 제 경험상 제가 첫 해 52일을 정확하게 말씀 55일인가 일을 했거든요. 2,100만 원을 벌었어요. 예, 이 수업하면서 일을 했거든요. 제가. 52일을 했는데 2,100만 원 벌었으면 하루에 얼마씩 번다는 소리예요. 40만 원이 넘죠. 두 번째 해가 제가 45일인가 50몇 했는데 1,900만 원 벌었거든요. 그때도. 그 정도. 세 번째도 그 정도 벌었고 네 번째는 하기 싫어서 안 했고 제가 쉬었거든요. 근데 이제 평가사분들이 많이 늘고 그런다고 해서 이제 많이 일이 줄었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태풍이 안 와요. 태풍이 안 와. 태풍 한 번 정도만 와버리면 고추 작살 나고요. 일단 고추 작살 나고 농작물 다 작살 나요. 지금 여러분들 그 인터넷에서 보시면 평가사들 많이 배출됐다고 그러잖아요. 그 인원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더 필요해. 2배, 3배가 더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평가사 하시면 괜찮죠. 그리고 직업 만족도가 높아요. 근데 이제 젊으신 분들이 전업을 하냐? 전업하기는 좀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얘가 태풍이 계속해서 꾸준히 와주는 거 아니잖아요, 얘가. 그러잖아요, 얘가. 그리고 또 태풍이 와더라도 피해를 받으면 희한한 게 농작물 재해보험 정책보험인데도 불구하고 할증률이 붙어요. 자동차 사고 나면 할증 붙잖아요, 얘가. 보험료 할증 붙든가 손해율이 높아서 뭐 자기 부담비 높아지든가. 얘도 그래요. 얘도 그래. 그러니까 보험을 많이 못 받으시죠. 그래서 아까 그 평년 수확량 있잖아요. 평년 수확량 가지고 이제 할증이 붙어버리면 평년 수확이 낮아지는 거예요, 기준이. 할인이 붙어버리면 높아지는 거예요. 똑같이 만약에 평년 수확량이 높았다. 그리고 똑같은 계약자 보험료를 냈는데 이 장면 높아버리면 똑같은 피해가 났더라도 더 보험 많이 받아가 그런 형이 되어 있습니다. 젊으신 분들은 부업하기는 그래도 들쭉날쭉하니까 좀 힘들고. 근데 이제 그 퇴직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퇴직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자영업 하시고 이제 과외 수입을 원하겠다. 라는 분들은 굉장히 좋죠. 이런 직업이. 그래서 한번 그리고 이제 제 아시는 분은 제주도에 계신 분인데 나이가 아시는 분이 아니라 제 이제 아는 애인데 나이가 25인가밖에 안 먹었어요. 근데 3년 도전해서 올해 합격할 것 같아요. 근데 왜 땄냐? 너는 가갖고 그냥 회사 들어가지. 나중에 위해서. 요즘에 젊으신 분들은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많이 약해졌잖아요. 퇴직. 그래서 이제 이거 하고 그런 개념 합니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답변이 너무 예, 예. 일단 부담하고 나와요, 나중에. 예. 그러니까 숙박비하고 차량비, 기름값은 안 나오고, 기름값은 나올 거, 이동 경비 나올 거, 숙박비, 근데 비용 나와요. 그거 포함해서 이제 전체 나오고. 궁금하신 사항이 수입이니까 하루 이 정도 일하면 얼마 정도 받나 그게 궁금하시겠죠. 제일 궁금하시죠?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때는 한 40만 원 또 35만 원 또 났는데 지금은 이제 그 일하는 난이도가 높아졌어요. 예전에는 이제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농협에서 원하는 대로 안 해도 됐어요. 그냥 사진도 한 2장, 3장 대충 찍고 그냥 뭐 표본도 그냥 어디서 하고 근데 요즘에는 안 그래요. 검증 빡세게 들어옵니다. 한 농지 조사하는데 제 휴대폰이 있거든. 나중에 뭐 기회 되면 보여드릴게요. 한 농지 조사하는데 사진이 저는 적게 찍는 편이거든요. 많으면 20장 넘게 찍고요. 찍어서 보고하고 적게 찍으면 11장 정도 찍는데 저는 적게 찍는 거예요. 회사에 있는 사람들 있죠. 그 애들은 30장 넘게 보고를 해요. 사진이. 찍다 보면 이제 사진 잘 찍어지죠. 이제 우리가. 올해는 저도 휴대폰을 바꾸려고요. 오래돼가지고 이제 화질이 별로 안 좋겠다. 올해요? 올해는 늘 것 같아요. 네, 올해는. 아니, 올해 제가 여기 수업도 있고, 우리 학원 수업도 있고, 그다음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빡세져가지고 그 말하다 쌈쪽 빠졌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루에 조사할 수 있는 건수가 줄었단 말이에요. 시간이 상대적으로. 예, 재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벼조사 나가면 농지를 갖다 15군데를 방문했거든요. 꼬박꼬박. 오전에 8시부터 8시, 9시부터 시작하면 오후 한 3시 정도 되면 한 15개를 다 방문을 해요. 조사 다 끝내고 이제 15개 우리는 만피를 채우면 일당이 42만 원이에요. 높죠? 굉장히 높죠? 그 정도면. 어디 가갖고 아무 기술도 없는 사람. 생각해 보세요. 제가 뭐 배관공도 아니고 미장할 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잖아 지금. 그런 상태에서 그냥 벼 훑고 무게 재고 그냥 가갖고 줄자 재고 뭐 그렇게 해갖고 그렇게 했는데 42만 원 주는 건 괜찮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는 못해요. FM들 하니까 정확하게 하거든요. FM들 하니까 하루에 10개 이상 못합니다. 제가 오늘 12개 하고 왔거든요. 죽음 줄 알았어요. 7시부터 7시부터. 그래가지고 어떤 거 말씀이시죠? 그게 수당이 올라가야 된다고 말씀이시죠? 안 올라가요. 아니. 15건 하는 게 그게 원칙이었어. 그것을
안 지키고 있다가 이제 지키도록 만든 거예요. 안 지키고 하다가 그렇게 된 거죠 이제. 젊으신 분들이 재밌어요. 저는 재밌던데 하실만 합니다. 저는 이제 얼굴 많이 탔잖아요. 네, 많이 탔잖아요. 별로 이제 선크림 같은 거 바르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하는데 바르신 분들도 까맣게 타요. 내년 한 3월달 되면 뽀해질 거예요. 자, 또 뭐 질문 있으신가요? 괜찮으니까. 예. 네. 어. 자, 일단은 이제 그게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직장에 다니신 분은 주말반을 이용할 수 있냐? 토요일, 일요일, 금요일 날 하루 월차나 뭐 반차 내고 이제 조사 나가서 토, 일, 월, 금, 토, 일 조사하고 그 다음 주에 또 뭐 연차를 땡겨서 갖고 금, 토, 일 조사를 하고 예, 예, 예. 그렇게 조사를 할 수 있냐? 예전에는 가능했어요. 언제 가능했냐? 우리 평가사분들이 부족할 때. 그때는 없는 인원이라 갖다 쓰려고 그렇게 주말반 운영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평가사분들이 많아. 그래갖고 그 각 지회에서 그 주말반 제도를 다 없애버렸어요. 예. 그냥 우리는 일요일, 토요일 없어요. 내일도 또 조사해요. 내일도 조사해요. 내일. 저는 내일도 새벽에 7시에 또 잡혀갖고 가갖고 조사해야 돼요. 한 달 동안. 한 달 동안. 근데 가서 보시면 이제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평가가 다르겠지만 농민들 만나잖아요. 믿지 마세요. 믿지 마세요. 믿으시면 안 돼요.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 수업 듣다 보면 저 인간이 저런 말을 해도 될까라는 말을 할 때가 있어요. 농협들이요. 농협 나쁜 놈들이에요. 쟤네들. 농협 선보 있죠. 선보. 나쁜 놈들입니다. 농협이요. 그 농민들 상대로 그냥 그 장사하는 애들이지 절대 농민들을 위하는 놈들 아니에요. 그놈들. 이렇게 말해도 돼요. 나가도 상관없어요. 불특정 다성입니다. 농협이라 했어요. 제가. 농협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아니 했어요. 농협이라 했습니다. 나쁜 놈들이 나쁜 놈들. 농협 선보, 특히 농협 선보가. 자, 이제 우리 농업재해보험 관련 용어 한번 들어갈게요. 1번에 보시면 우리 이제 그 관련 그 법이 있죠. 법이 농작물재해보험법이 아니에요. 농업재해보험법이에요. 농업재해보험법. 그래서 거기 보시면 농업재해보험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근데 어업에 관해서도요. 우리 그 1차 공부하실 때 보면 그 뭐 우럭도 나오고 막 그럴걸요 아마. 볼락인가 뭐시인가 나올 겁니다. 그런 애들도 이제 배우셔야 공부하세요. 그러니까 어업에 관련된 것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평가사분들이 이제 일정 수준의 보수 교육을 받든가 아니면 한 과목만 더 추가해가지고 뭐 하든가 하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수산물 보험이거든요, 얘가. 어업이면 수산물 보험인데 얘 관리하는 데가 농업정책보험금융으로 이관됐어요. 네, 농업정책보험금융에서 평가사를 관리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손해평가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어업까지 갈 수 있다. 근데 이제 말 들어보니까 이제 그 지금 수산물 품질관리사가 지금 수산물 그 보험을 갖다가 이제 평가인으로 해서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아시는 분이 하시는데 우스갯소리 절대 계약자 성질나게 하지 말으라고 물에 빠쳐본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우스갯소리 농작물 재해보험 조사자 나가실 때 계약자들 성질 건들지 마라. 낯들고 쫓아온다. 그렇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농작물, 임산물, 가축 및 농업용 시설물에 발생하는 자연재해, 병충해, 조수해, 질병 또는 화재와 양식수산물 및 어업용 시설물에 발생하는 자연재해, 질병 또는 화재 이를 뭐라 한다? 농업재해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두 가지, 우리 이제 어업까지 보지 마시고 두 가지만 보시게요. 임산물 보이시나요? 임산물, 자, 우리 퀴즈. 단감하고 떫은 감이 있어요. 감이 중에. 단감하고 떫은 감 중에 하나는 임산물이 있고 하나는 농산물이에요. 떫은 감이 임산물이에요.
넓은 감이. 복분자 있죠, 복분자. 복분자 말고. 버섯 중에서 표고버섯이 임산부예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자연재해 병충해 조수의 질병 그래 되어 있죠. 그 중에서 질병하고 병충해 있잖아요. 자, 저거 보시고 병충해는 우리 농작물 농업재해보험이나 농작물 재해보험에서는 원칙적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 병충해 걸리면 보험이 나간다, 안 나간다? 안 나간다. 근데 나가는 애들이 있어요. 그게 고추, 감자, 복숭아, 벼. 되셨나요? 한번 해볼까요? 고추, 감자, 복숭아, 벼. 걔는 특별하게 나가는 애들이에요. 자, 농업재해보험 보시면 농업재해로 발생한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이다. 자, 보험 가입 금액. 자, 보세요. 보험 가입 금액은 보험 가입자의 재산 피해에 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에서 최대로 보상할 수 있는 한도액으로서 이거 보지 마세요. 한도액으로서 보험 가입자와 재보험 사업자 간의 약정한 금액이다 되어 있죠, 지금. 자, 그러면 최대로 보상할 수 있는 한도액. 자, 그러면 보상할 수 있는 금액이겠죠? 그럼 뭐라 그래, 우리가? 세 글자로 보험금. 여러분들 조문에 보시면 상법 보험편 그 조문에 보시면 보험 금액이 있고요. 보험 가액이 나오거든요. 보험 금액이 두 개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조심하셔야 돼요. 보험 가입 금액을 말할 때가 있고 얘가 진짜 우리 보험은 보험금을 말할 때가 있으니까 잘 보셔야 돼요. 그거를. 자, 얘는 이제 뭐다? 최대로 보상할 수 한도액은 보험 가입 금액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입자와 재보험사업자 간에 어쨌다? 약정한 거, 약속했다라는 데 약속했다. 자, 그러면 저 보시고 이 집이 있어요. 집에 이렇게 불이 났다. 뭐 불이 난 것을 보상받기 위해 들어가는 보험을 우리가 아시는 보험입니다. 네, 화재보험, 동부 화재보험.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 회사예요, 회사. 회사. 얘는 계약자. 딱 보고 이게 집이 불이 났을 때 보호상을 얼마에 달해? 이 보상금이 뭘까요? 보험금. 뭐라고요? 보험금. 여러분들은 이제 제가 보상한다, 보장해준다. 그건 뭐다? 보험금 말씀하시는 보험금으로 1,000만 원을 내놔라. 아, 너무 싼가 요즘에 집값에 비해서. 1,000만 원짜리 저 시골에 가면 1억을 내놔라. 1억 2천만 원을 내놔라. 난 8천만 원만 이렇게 약속할 수 있겠죠. 그러겠죠. 자, 그 밑에 한번 봐보세요. 보험 가액 한번 읽어볼게요. 재산보험에 있어 피보험이익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피보험이익 그냥 넘겨보세요. 금전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보험 목적에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손해액이다. 뭐다? 최대 손해액. 자, 계약자가 있어요. 이 사람 집이 이렇게 있습니다. 처음에 이 사람이 이 집을 살 때 5천만 원에 샀어요. 근데 가격이 올랐다는 소문을 들었어. 그래서 얼마가 됐다? 1억이 된 거예요. 1억. 감정평가사, 이 불이 났어, 이게. 불이 나가지고 회사에서 이 보험금 주려면 감정평가사 고용해야 되겠죠. 해보니까 1억짜리가 맞아요. 1억짜리가. 그러면 이 계약자는 우리 홀라당 탔으니까 얼마 손해봤어요? 1억. 자, 이걸 네 글자로 뭐라 한다? 보험가액 그런다. 뭐라 한다? 보험. 이 물건이 계약자가 가지고 있는 이 물건이 있죠. 물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손해 뭐라 한다? 보험가액. 얘가 보험가액. 그럼 보험가액이 얼마였다까? 1억이다. 똑같죠. 얘는 보험금. 최대 보험금. 그걸 우리가 가입금액 그런다. 뭐라고 한다고요? 가입금액. 그럼 보험 가입금액하고 가액하고 같죠, 지금. 예를 보고 우리가 그 상법 할 때 배우셨을 거예요. 전부보험 그러면 뭐라 한다고요? 전부. 얘가 더 크죠. 얘는 초과보험. 얘가 더 크죠. 얘는 뭐라 한다? 일부보험. 얘는 어디에서 나? 손해보험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손해보험. 여러분 상법 보험편에 보시면
9월 달에 하셨죠? 잠깐 조금 말씀 보셨잖아. 그때 보시면 이 말이 나와요. 나오는데 거기는 이제 그 조문들을 설명해 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손해보험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데 물론 이게 지금 초과보험 있죠. 초과보험. 초과보험도 1억 2천 이렇게 초과보험이 아니에요. 솔직히 써지 말하면. 현저하게 초과해야 돼요. 그런 조문회가 있죠. 그 말이. 현저하게 초과돼. 그래서 이제 원리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 자, 그래서 요거 자 이렇게 1억이다 1억. 문제는 여기서 발생해요. 자, 그럼 만약에 손해가 4천만 원이 났단 말이에요. 그럼 보험금은 이렇게 일부 보험 들었단 말이에요. 보험금은 이런 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그 강의 봤으니까 1억 분에 8천만 원 이렇게 가는 거는 배우셨죠. 얘를 뭐라고 한다? 비례보상한. 한번 따라해 보세요. 뭐라고 한다고요? 비례보상한. 아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1억짜리인데 8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다 보상을 안 받고 8천만 원만 보상받으니까 2천만 원 누가 받는다? 계약자가 자기 내가 부담한다는 말이겠죠. 몇 퍼센트를? 20%를. 그러면 손해에 대해서도 20%만큼 내가 보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다. 되셨나요? 이게 손해보험에 가면 이제 어려운 말로 이제 진짜 그 보험이 손해사정 이론 그쪽으로 가면 공동보험 조항, 일부 보험 조항 막 그런 말이 나와요. 그것까지 알 필요지. 여기까지. 원리는 이거다. 얘가 만약에 피해가 4천만 원 생겼다. 그럼 4천만 원 다 돌려받는 게 아니라 4천만 원 중에서 몇 퍼센트만 몇 퍼센트 내가 지는 거죠 지금. 20%는 지고 80%는 받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말이 나오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좀 나중에 또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그 다음에 이제 보험 기간 보시면 보험 기간. 일 차 공부하실 때 보험 기간과 보험료 기간에 대해서 공부하셨죠? 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달라요. 달라요. 근데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자, 우리 저기 뭐냐 실손보상 보험에 보시면 20년 납 80세 만기라고 들어보셨죠? 요즘에 100세까지 가대요. 그러면 만약에 40세인 제가 저는 40세가 아니에요. 더 먹었어요. 만약에 40세다. 근데 20년 납이다. 그럼 몇 세까지나요? 60세까지. 보장은 언제까지 받아요? 그러면 얘 둘이가 다르죠. 그러죠. 근데 결론적으로 농작물 재보험 둘이 기간이 같아요. 같아요. 다시 정확히 말씀드리면 보험 기간이죠. 얘는 거의 비슷한 말로 책임 기간이라 그래요. 그러면 책임 기간이다. 책임을 지어주는 기간이란 말이에요. 누가 책임져 줄까요? 회사가. 회사가 이 기간만큼 책임을 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 기간 그럽니다. 보험료 기간은 내가 보험료를 납부하는 기간이죠. 근데 보험 기간과 보험료 기간이 같은 경우가 우리 농작물 재해보험이나 손해보험 같은 경우예요. 자, 자동차 보험 드시면 보험료 기간이 얼마일까? 일시납이지만 1년이죠. 보험 기간도 1년이잖아. 재물보험에서는 같아요. 근데 인보험, 저기 생명보험이나 실손보험에 가시면 다른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두 번째, 보험은 아니에요. 보험은 아닌데 얘가 덩기 경우도 있어요. 얘가 상조. 상조 들어보셨죠? 내가 상조를 가입해가지고 1년 냈어. 근데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돌아가셨어. 그러면 그 기간 또 내야 돼. 더. 상조. 이런 기간이 있다. 근데 우리 농작물 재해보험에서는 보험료 기간과 보험 기간이 된다? 같다. 보험료는 일시납이다. 일시납. 자, 그 다음에 계약자 부담 보험료 있어요. 그거 별표 쳐주세요. 우리 농작물 재해보험은 정책보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을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거 지금 여러분들 모두 다 가입되어 있는 보험이 있어요. 정책보험. 실비보험 말고. 네,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건강보험. 그런데 그런 애들은 시민안전보험은 의무보험이에요? 임의보험이에요? 임의보험이죠. 제가 말씀드린 의무보험만. 건강보험, 의료보험, 건강보험 이거 의무보험이죠. 의무보험. 그 농작물 재해보험도 정책보험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 시민안전보험처럼 임의보험. 무슨 보험이다? 임의보험. 우리 손해평가사 분들 중에 주장하는 이거 꿈 같은 이야기인데 제발 얘를 갖다가 의무보험 만들어 달라. 그러면 이제 농작물 재해보험, 안전관리공단보험 그런 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뭐예요? 공단 소속이. 공단 소속. 임의보험 만들어 달라. 임의보험입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드린 정책보험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임의보험인데 임의보험 계약자가 가입을 결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농작물이라는 거는 농사라는 거는 우리 그 근본인 사람이도 근본인 산업이잖아요. 1차 산업 중에 아주 근본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만 임의보험이지 우리 그 농민들 계약자분들이 이제 가입을 많이 유도하기 위해서 보험료를 대폭 낮춰줘요. 뭔 말이냐? 보험료가 100만 원이 나오는데 저 한방구에서 아무리 해봤자 100만 원 돈 얼마 안 나거든요. 근데 보험료는 얼마? 100만 원이단 말이에요. 100만 원. 그러면 이 100만 원을 다 낼 수가 있냐? 못 내겠죠. 못 내기니까 정부에서 얼마 지원해 주.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고. 나머지를 계약자가 내는 거예요. 나머지를.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험료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신 사과나 배 있죠. 그런 애들은 보험료 좀 높아요. 걔네들. 왜 그러냐면 그거는 왜 그러냐면 그 수확해서 일단 농산물 공판장에 매 경매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가격만 좋게 받으면 이게 진짜 이제 이게 보통 아니 대박이거든 얘가. 그러니까 그래도 보험료는 그렇게 비싸진 않다. 그래도 저기 뭐냐 그래 이런 식으로 해서 보험료가 대폭 낮아지니까 이제 가입을 유도를 한다라는 뜻이에요. 되셨나요? 예, 그다음 보험금 봐볼까요? 보험금. 자, 보험 가입자에게 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에 다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 가입자와 재해보험 사업자 간의 약정에 따라 재해보험 사업자가 보험 가입자에 지급하는 금액인데 거기 뭐 다른 것 보니 약정에 따라라 했죠. 약정. 아까 뭐 계약자하고 회사하고 약정한 금액을 뭐라 한다고요? 가입 금액. 가입 금액에 따라 주는 거다. 예. 시범 사업이다. 시범 사업. 거기서 보시면 뭐 보험 사업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기 전에 보험의 효용성 및 실시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뭐 잘 됐는가 안 된가 확인하려고 이제 하는 걸 뭐라 한다? 시범 사업. 시범 사업 품목도 있습니다. 외우실 건 아닙니다. 넘겨보시면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